이 수량 조건 quantity terms 수량은 길이, 넓이, 부피, 중량 등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 무역 거래에서는 수량에 대한 관습이 나라에 따라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수량의 결정 방법, 수량의 결정 시기, 수량의 과부족 인정, 계량의 방법, 수량의 증명 방법 등에 대해 상세하고 명확히 약정할 필요가 있다. 1. 수량의 결정 방법 1. 중량, weight, long tone, English tone, gross tone, 2240 lbs, 1016kg, metric tone, French tone, kiloton, 2204 lbs, 1000kg, short tone, American tones, net tone, 2000 lbs, 907.2kg, 킬로그램. 중량은 철강 제품, 광물, 곡물 등의 거래에 주로 이용된다. 중량을 표시하는 단위는 파운드, lbs, 킬로그램, 톤 등이 있다. 톤의 경우 중량을 표시하는 중량톤, WT, 웨이트톤과 용적을 표시하는 용적톤, MT, 메저먼트 톤이 있다. 중량을 표시하는 중량톤은 영국에서 사용하는 롱톤, 잉글리시톤, 그로스톤 2240 lbs 1016kg, 유럽계에서 사용하는 메트릭톤, 프렌스톤스, 킬로톤 2204 lbs 2204 lbs 이건 틀리다. 1000kg. 미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슈어톤, 아메리칸 톤, 넷톤 2000 lbs 907.2 kg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순히 톤이라고 하면 어느 국가의 톤을 의미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단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 용적 measurement 용적 부피를 나타내는 단위는 대표적으로 cbm cubic meter, cft cubic feet, 컨테이너 화물에 사용되는 TEU 20 foot equivalent, FEU 40 foot equivalent unit, 액체에 사용되는 갤런, 배럴, 곡물에 사용되는 부쉘, 그리고 우리나라의 단위로 홉, 돼, 말 등이 있다. 특히 액체에 사용되는 영국의 1 잉글리시 갤런, 임페리얼 갤런은 4.546 리터이고 미국의 1 아메리칸 갤런, 와인 갤런은 3.785 리터이기 때문에 어떠한 갤런인가를 확인하여 수량 단위를 결정해야 한다. 3. 개수 피스 더즌 12개, 그로스 144개, 12더즌즈, 스몰 그로스 120개, 10더즌즈, 그레이트 그로스 144더즌즈, 1728개. 개수는 낱개로 거래되는 공산품의 계산 단위이다. 피스, 이치, 셋, 더즌, 그로스, 그레이트 그로스, 스몰 그로스, 유닛 등의 단위를 사용한다. 4. 그 밖의 단위 면화, 비료, 밀가루, 유류, 과자, 통조림 등에 사용되는 포장 단위는 1드럼, 200리터, 베일, 백, 케이스, 캔, 번들 등이 있으며 전선, 원단 등에 이용되는 길이의 단위로는 미터, 인치 2.54cm, 야드 36인치 91cm 등이 있고 유리 합판, 타일 등에 이용되는 면적 단위로는 스퀘어 피트, SFT 등이 있다. 이 수량의 결정 시기 수량의 결정 시기는 품질의 결정 시기와 동일하게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선적시 또는 양육시 수량이 계약에 일치하느냐에
일치하여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특히 유류나 기타 중량으로 계약하는 벌크 화물의 경우 물품 간 국가 간 이동으로 인해 선적 시 양육 시 수량이 상회할 수 있기 때문에 수량의 결정 시기는 품질의 결정 시기만큼이나 중요한 내용이다. 1. 선적 수량 조건 Shipped Quantity Terms 계약 물품의 수량이 선적 시의 수량과 일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매수인은 운송 중 발생하는 부족 수량에 대해 책임을 진다. 일반적으로 인커텀즈 F 규칙, FCA, FAS, FOB 및 C 규칙, CPT, CIP, CFR, CIF 이 선적 수량 조건에 해당한다. 2. 양육 조건 Landed Quantity Terms 계약 물품의 수량이 목적지에 도착한 시점을 기준으로 일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되는 방법이다. 이 경우 매도인은 운송 중에 발생하는 수량 부족에 대해 책임을 진다. 일반적으로 인코텀스 D 규칙, DAP, DPU, DDP 이 양육 수량 조건에 해당한다. 수량의 과부족 인정. 1. 과부족 발생 산화물 또는 살화물 벌크카고는 대량 물품 예컨대 포대나 용기에 넣지 않은 곡물류, 석탄, 광석, 모래, 자갈 등을 말한다. 이러한 산화물은 약정된 수량을 정확히 인도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또한 운송 중 수량이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과부족, 계약 수량보다 많거나 부족한 경우를 허용하는 조건으로 약정된다. 2. 과부족의 합의 물품의 성질에 따라 수량 과부족을 인정해야 할 경우 얼마만큼에 허용할 것인지 과부족 선택권자를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구로 할 것인지 계약에 명시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부족의 허용 범위는 당사자 간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3%에서 10% 정도의 과부족을 허용하도록 약정한다. 3. 수량 증명 방법 1. 원칙 수량이 계약에 일치한다는 입증 책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다. 자의적인 증명을 막기 위해 당사자는 감정기관의 보고서 또는 공인검량인의 검사로 작성되는 중량 용적 증명서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증명의 주체 품질 증명과 동일하게 수량의 입증 책임을 부담할 당사자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별도의 명시가 없다면 통상 선적 수량 조건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수량 입증 책임을 부담하고 양육 수량 조건의 경우 매수인이 수량의 입증을 부담한다. 계량의 방법 무력 거래에서 포장이 늘어날수록 중량도 증가하는데 중량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및 중량을 기준으로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어느 포장 단계까지 계약의 포장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계량의 방법은 이러한 포장의 무게를 계약 무게에 포함을 시켜야 할지 여부를 결정하기에 약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다. 총 중량 (gross weight) 포장 등의 무게를 모두 포함한 무게 외포장 플러스 내포장 플러스 물품의 함유물 액체 물품, 밀가루, 면화 등이 사용된다. 순중량 (net weight) 내포장 및 물품의 함유물 비누, 화장품 등 소매 판매 시와 같이 포장된 채로 판매되는 상품에 주로 이용된다. 정미 중량 (net weight) 물품의 함유물 충전물을 제외한 순수 상품 중량만을 계량 예를 들어 화장품 로션에서 병을 제외한 로션 액체만의 중량을 의미한다. CISG 56주에서 대금이 물품의 중량에 따라 정하여지는 경우에 의심이 있는 때에는 순중량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고 규정하여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한 순중량이 대금 결제의 법적인 기준이 된다.
3. 가격 조건 (price terms). 무역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수한 품질의 물품을 적정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이다. 가격 조건은 당사자의 이윤과 직결되는 매매 계약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이며 중요한 조건이다. 거래 가격은 여러 가지 원가 요소를 포함하여 결정된다. 1. 가격의 구성 요소. 1. 수출 가격의 구성 항목. 수출 가격의 구성 항목은 물품의 생산, 제조 원가의 수출지에서 수입지까지 이동하는 데 소요되는 물류 비용, 그리고 영업에 관련된 재경비와 적정한 이익을 고려한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산출할 수 있다. 수출 원가의 구성 요소. 제조 원가, 기본 원가, 세부 원가 항목, 원자재 소요 비용, 부자재 소요 비용, 단위당 생산 비용, 임가공비, 수출 물품 검사 비용, 포장 비용, 기타 제조에 소요되는 비용, 물류 비용, 내륙 운송비용, 내륙 운송비, 창고료, 국제 운송비, 해상 보험료, 아들 찰지 등, 은행 수수료, 무역금융 이자, 차입금 이자 등, 환가료, 레스 찰지 등, 행정비용, 수출 통관 수수료, 승인 및 재증명료, 기타 비용, 대리점 수수료, 수출자 마진, 수출자의 적정 마진 이익. 2. 수입 가격의 구성 항목. 수입 원가는 운송 방식이나 대금 결제 방식, 정형 거래 조건, 거래 물품, 외화 획득용 원료, 원자재, 소비재 등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수입 가격은 수출 가격과 비교해 볼 때 다음 몇 가지의 다른 점이 있다. 수입 관세가 부과된다.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 국내 판매 또는 수출 발생 시 환급 대상이 되기 때문에 원가 항목에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신용장 거래일 때 경우 신용장 개설 수수료 및 관련 수수료가 추가된다. 수입 원가의 구성 요소. 물품 대금, 계약 단가, 신용장 결제 금액, 환율은 전신환 매도율 적용, 물류 비용, 최종 목적지까지의 운송비, 보세 창고료, 내륙 운송비, 해상 보험료, 아덜 찰지, 신용장 비용, 신용장 개설 수수료, 텀즈 찰지, 케이블 찰지 등, 행정 비용, 수입 관세, 부가가치세, 수입 통관 수수료, 승인 및 재증명 비용 등, 기타 비용, 대리점 수수료. 2. 통화의 결정.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어느 국가의 통화, 수출국의 통화, 수입국의 통화 또는 제3국의 통화를 사용할 것인지를 약정해야 한다. 대부분 안정성, 유통성, 교환성 등을 고려하여 선진국의 통화를 이용한다. 2022년을 기준으로 무역 결제 비중 1위는 기축 통화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미국 달러이다. 그 뒤로 중국의 위안화, EU의 유로, 영국의 파운드, 일본의 엔화 등이 이용되고 있다. 달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캐나다 달러, 호주 달러, 싱가포르 달러, 홍콩 달러 등 이용 국가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어느 국가의 달러인지를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3. 가격 결정 방법. 1. 건별 합의. 모든 물품을 거래함에 있어 건건히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가격이 산출될 수는 있지만 거래량이 증가할 경우 매번 합의를 위해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2. 정형 거래 조건. 당사자 간 가격을 용이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정형 거래 조건 (트레이드 텀스) 그 중에서도 인코텀즈를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FOB는 매도인이 본선 적재 비용을 부담하고 운임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CIF는 본선 적재 비용과 운임 모두 매도인이 부담하고 보험료도 매도인이 부담한다. 인코텀즈는 개별 규칙 이용으로 모든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코텀즈로 인해 보다 용이하게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4. 포장 조건 (패킹 텀스). 무역 거래에서 포장은
운송 중 물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경우에 따라 물품의 상품 가치를 높이는 기능을 한다. 다만 안정성을 너무 강조하며 과대 포장이 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어, 포장 비용과 운송비가 증가될 수 있다. 물품의 종류, 운송 방법, 거리, 기후, 온도, 환적, 항만 시설, 포장비 및 운임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포장이 중요하다. 1. 포장의 종류 1. 개장 유니터리 패킹, 납포장. 게장은 하나의 용기에 물품을 낱개로 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음, 물품의 상품 가치를 높이고 물품의 개개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합한 재료 및 용기 등으로 물품을 포장한다. 게장은 소매의 기본 단위가 된다. 2. 내장, 인테리어 패킹, 소포장. 내장은 개장된 물품을 수송 또는 취급,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 편리하도록 수개의 개장 물품을 모아 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내장에는 물품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수분, 광열, 충격을 고려하여 물품의 보호를 위한 내장, 이너 프로텍션도 있다. 3. 외장, 아우터 패킹, 겉포장. 어, 외장은 화물의 수송함에 있어 파손, 변질, 도난,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재료나 용기로서 화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목상자, 판지상자, 드럼 등을 드럼 등에 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외장은 수개의 내장을 합쳐서 큰 단위로 포장하는 것을 말하며 외장에는 화물 취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해상화물의 경우 플랫 및 컨테이너, 항공우선에는 ULD (Unit Load Device) 등의 단위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2. 포장의 방법. 포장의 방법은 화물의 성질이나 종류에 따라 내장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모두 몇 개씩 담아 외장을 할지 등에 대해 계약 체결 시 결정을 해야 한다. 3. 화인, 쉬핑 마크 또는 카고 마크. 화인은 물품의 외장에 화물의 식별과 취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포장의 외장에 특정한 기호나 문자 등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주화인, 메인 마크, 부화인, 카운터 마크, 화물 번호, 케이스 넘버, 도착항, 포트 마크, 중량, 웨이트 마크, 원산지 오리진 마크, 주의 마크, 케어 마크 및 주문 번호, 오더 넘버 등이 다양하게 표시될 수 있다. 1. 주요 화인. 화인 중에서도 메인 마크와 부화인, 카운터 마크 화물의 식별을 위해 특히 중요하다. 주 I는 삼각형, 정사각형 등의 특정 기호에 약정된 상호 등을 삽입하여 당사자가 화물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주 I만으로는 다른 화물과 식별이 어려울 때는 생산자 또는 공급자의 약자를 보조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화인이다. 2. 필수 표시 화인, 주 화인, 화물 번호, 주 화인, 메인 마크, 화물 번호, 케이스 넘버, 도착항 표시, 포트 마크는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필수적인 사항이다. 이러한 화인이 누락된 화물은 무인 화물 NM, 노 마크 카고 라 하여 운송 협약에 의해 운송인이 면책이 되는 경우도 있다. 5. 선적 조건. shipment terms. 선적 shipment는 단순히 해상 화물 운송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선 적재, 발송, 운송을 위한 인수, 우편 수령, 접수, 복합 운송의 경우는 수탁을 포함하여 해상 운송, 항공 운송, 복합 운송의 개념까지 모두 아우르는 광범위한 의미이다. 선적은 송화인이 운송인에게 화물을 인도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무역계약에서 선적 조건은 계약 물품은 어느 시기에 어떻게 선적이 되어야 하는지를 약정하는 것이다. 선적은 인도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인도는 특정인이 타인에게 임의적으로 점유를 이전시키는 것으로서 음, 계약 물품의 수령하는 장소가 선적지인지 양육지인지 오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인도보다도 선적 조건으로 약정하는 것이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 인도 조건과의 구분. 인도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점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도는 위험의 이전과 관련이 있다. 인도와 선적을 동일한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선적은 항상 수출국에서 이루어지는 반면 인도는 계약 조건에 따라서 수입국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인코텀스 F 규칙은 인도와 선적을 인도와 선적이 동일할 수 있지만 D 규칙은 음, 도착지 인도이기 때문에 선적은 수출국에서 이루어지고 인도는 목적지에서 이루어진다.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인도 조건보다 선적 조건으로 표기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1. 선적의 방법. 선적의 방법은 대표적으로 분할 선적, 할부 선적, 환적 등이 있으며 이를 허용 또는 금지할 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1. 분할 선적 파셜 시먼트. 분할 선적은 계약 물품을 2회 이상 나누어 선적하는 것을 의미한다. 계약서상 분할 선적을 금지한다는 문헌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분할 선적을 허용하는 것을 간주한다. 분할 선적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를 경우에 이용이 될 수 있다. 1. 물품 또는 금액이 너무 커서 한 번에 선적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나누어 선적하는 경우. 2. 자금이 급한 매도인이 조기 대금 회수를 위해 먼저 생산한 부분을 선적하는 경우. 3. 매도인은 1회 전부 선적을 하려고 했으나 운송 수단의 여유분이 없는 관계로 불가피하게 나누어 선적하는 경우. 2. 할부 선적 인스톨레이션 시먼트. 할부 선적은 특정 기간 동안 일정한 화물량을 수회에 걸쳐 선적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부 선적은 분할 선적과 달리 선적될 금액과 선적일을 미리 지정해 두고 그 기간 이내 일정한 선적분을 반드시 이행하고 그 기간 내 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해당 이행기에 선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장래분의 선적에 대해서까지 계약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하다. 3. 환적. 환적은 운송수단에 의하여 운송 중인 물품이 중간에 다른 운송수단으로 재적재되는 것을 의미한다. 직항선이 적은 항공화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며 둘 이상의 상이한 운송수단에 의해서 운송이 이루어지는 복합 운송에서는 필연적으로 환적이 발생한다. 이 선적 시기. 선적 시기는 매도인의 납기를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선적 기일을 충족하지 못하면 매도인은 선적한 후에라도 대금 회수를 보장받을 수는 없다. 선적 기일은 통상 최종 선적 일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선적 기일의 표시에 붙는 표현에 유의해야 한다. 1. 단월 조건 예. Shipment shall be made during May. 2. 연월 조건 Shipment shall be made during March and April. 3. 특정일 선적 조건 예. Shipment shall be made before May 5일. 4. 특정일 이후 선적 조건 Shipment shall be made after May 5. 5. 즉시 선적 조건 immediately, promptly, quickly, as soon as possible 등. 다만 시기의 해석에 있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오늘부터 7일 이내 선적할 것이라고 되어 있다면 그 7일은 공휴일을 제외한 7일인지 아니면 연속되는 7일인지 오늘을 포함하여 7일인지 오늘을 제외하여 7일인지 등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선적 조건은 반드시 이에 대한 명확한 합의 또는 해석을 제공하는 증거법의 지정이 요구된다. 선적 일자의 해석. 계약 물품의 운송을 위해 컨테이너 터미널에 입고되어 다시 본선 적재된 후 출항한다. 이 경우 터미널 입고일, 본선 적재일, 출항일, 그리고 운송서류상의 발행일 중 어느 일자가 선적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선적일자의 해석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지만 일반적으로 별도의 선적일을 의미하는 부기가 없는 경우 운송서류의 발행일을 기준으로 선적일을 판단한다. 4. 선적 위반에 대한 조치. 1. 매도인의 과실에 의한 인도 지연. 무역 거래에서는 선적 지연, 인도 지연으로 인한 문제가 종종 발생한다. 어, 선적 지연이 매도인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했다면 이는 계약 위반이 되어 손해배상을 부담한다. 실무적으로는 인도 지연 또는 인도 불이행 시 매도인은 지연 기간에 따른 약정된 손해배상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 liquidated damages clause를 이용하기도 한다. 2. 불가항력에 의한 인도 지연. 매도인의 고의나 과실이 없거나 불가항력에 의한 선적 지연의 경우 책임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계약 위반으로 간주하여 매도인이 책임을 부담할 것인지 또는 매도인이 면책이 된다면 단순히 기일을 계속 연장해 줄 건지 또는 계약을 종료시킬 것인지 등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를 해둘 필요가 있다. 불가항력에 따른 면책은 매도인이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지체 없이 자국 상공회의소, 수출국 소재하는 수입국 영사관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증명서를 교부받아 이를 매수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만약 계약서에 불가항력 조항이 삽입되어 있다면 해당 조항에서 규정된 대로 처리를 한다.